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밤사이 경남 해안과 서부 지역에는 장마철을 떠올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비 피해는 없었는데요. 송민석 캐스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거제 저구리입니다. 거제 저구리론 지금까지 14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남해와 하동을 중심으로도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비는 해안 지역과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됐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는 아침 중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점차 하늘빛이 깨끗해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과 남해안 일대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대부분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조금은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창원이 21도, 밀양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은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진주가 22도, 합천이 22도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오후부터 점차 낮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스승의 날인 금요일엔 다시 한번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더욱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가장들인데요. 해고 소식을 차마 자녀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문 잠긴 회사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백인수 씨. 19년 동안 다닌 공장이 멈춘 지 반년째. 지난해 12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백 씨는 해고됐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위장 폐업 판정까지 했지만 직원 22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챙기고 또 아이들도 챙기고 그리고 여러 군데 또 자기들끼리 놀러도 다니는데 저희는 또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도 아프고. 백 씨는 회사와의 싸움을 이어가면서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계를 아내에게만 맡길 수 없어서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공단에 있는 이 공장은 지난주에 폐업했습니다. 임금과 외주 문제 등으로 노사가 대립을 이어온 게 1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회사는 폐업을 하고 46명을 해고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은 한창복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아이들에게는 차마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집에서 특히나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게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0수년 다니던 직장을 잃고 맞는 첫 가정의 달. 가장으로서 이들은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200여 곳을 털어온 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용의자는 30초 안에 아파트 9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찰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한 남성이 다세대 주택 1층 베란다 창틀에 오릅니다. 2층 창문이 열리자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3층까지 침입해 금품을 훔친 남성은 베란다 창틀을 타고 단 10초 만에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40살 장모 씨는 이처럼 베란다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는 수법으로 주택 200여 곳을 털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훔친 금품이 5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사는 사람 있는데도 그래 들어가는 게 겁이 나고 물터가 좀 없었으면은 사람 해코지 됐을까 봐 매일 겁나고. 가스배관을 타고 심지어 아파트 7층까지도 털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가스배관이 노출돼 있고 창문이 열려있는 빌라를 주로 노려 침입했습니다. 장 씨는 9층까지 올라가는데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마치 무용담처럼 경찰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발임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9층까지도 25초 정도면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5천여 건. 절도범이 가스배관을 오르지 못하도록 방범 장치를 설치하거나 베란다 창문만 잠가 놓아도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적 크루즈선을 올해 안에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지자체 등이 들썩이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계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부푼 기대 속에 운항을 시작했던 국적 크루즈 클럽 하모니호. 배 안에서 12시간 이상을 보내면서도 이렇다 할 즐길 거리가 없다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승객이 줄어 운항 1년 반의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적 크루즈 활성화 방안으로 선상 카지노를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선상 카지노에 한해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관계당국과 논의하여 내국인에게도 선상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부의 전향적인 방침에 힘입어 부산업체인 펜스타가 의욕적으로 국적 크루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입장이 허용된 오픈 카지노를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장 차원에서 이렇게 기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실무적이나 아니면 고위급이라든지 협의가 전혀 없었고요. 여기에다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선 수익의 10%에서 많게는 20%가 카지노에서 나오는 만큼 오픈 카지노는 크루즈 산업에서 포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외국 선사가 그러면 다 그러한 수익들,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외국 선사가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그 크루즈 발전에도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이냐 아니면 육상 카지노와의 형평성이냐를 두고 선사 오픈 카지노가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40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상습 사기 등 동종전과 21범으로 지난 6일 새벽 3시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42만 원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 안전선은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스킨스쿠버를 탑승시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어선 선장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낮 거제 대포항에서 4.99톤급 자신의 어선에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8명을 태워 통영시 한산면 홍도까지 불법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 어선을 탄 다이버 29살 최모 씨를 소라 등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지난 6일과 7일 각각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대우조선의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 FGSS와 관련한 특허 3건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각각 기각심결했습니다. 기각심결은 심판을 제기한 측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제11회 창원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조업 혁신 3.0 실현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13개 나라에서 182개 업체가 참여해 정밀 자동화 기기 전시회와 함께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이 열립니다. 자동화 정밀기기전은 기계기 산업 중심지인 창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열린 경남 최대 무역 전문 전시회입니다. 현대로템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13조 원 규모의 고속철 수주에 나섰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창원시의 신설 법인수가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265개로 나타났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창원 공장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해외 바이어 등을 상대로 두산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가 열립니다.
기업 등으로부터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은 결과 경남에서 모두 2,126억 원이 신고됐습니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 국민대책위원회가 대체지 모색과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에 교정시설과 법원, 검찰청사 등을 갖춘 법조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인근 11개 학교의 교육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